주문이 잘 된 건가? 이게 절차가 맞는 건가? 굉장히 답답한 과정과 그 사이에 준비했던 내용. 안녕하세요, 선슈입니다. 테슬라를 주문하고 나서 차를 받기까지 생소한 것도 많고 인도 담당자 외에는 없기 때문에 주문이 잘 된 건가? 이게 절차가 맞는 건가? 굉장히 답답했던 적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주문을 하고 인도를 받기까지의 그 과정과 그 사이에 준비했던 내용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테슬라를 주문하고 저는 가장 답답했던 게 무한 기다림이었어요. 그 과정을 알면 덜 답답했을 것 같은데 이게 절차가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기다림의 시간은 인도 일정에 따라서 다 다를 테니까 과정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그 과정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것저것 알아보느라고 정신없었던 기억이 나서 최대한 상세하게 풀어봤고요. 필요한 부분만 보실 수 있도록 과정별 큰 카테고리는 설명란에 표시해 둘게요. 혹시 그냥 이 영상을 눌러보셨다 그러면 지금 빨리 빠져나가셔야 돼요. 도대체 얘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이 생각이 바로 들 거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모델 3는 보조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먼저 주문하기 전에 보조금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내 지역에 보조금이 남아 있는지, 내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 등을 알아보시면 돼요.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메인 화면에 구매 안내를 클릭하고 구매 보조금 지급 현황 확인해서 전기차를 클릭하면 전 지자체 현황이 한 번에 나와요. 근데 가장 정확한 건 지자체 홈페이지 고시 공고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략적인 내용만 보고 꼭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위쪽에 지자체 연락처를 클릭하면 각 지자체별 담당 부서와 연락처가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중요한 게 각 지자체별로 거주 기간이나 이런 신청 자격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고시 공고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제 주문을 할 건데요. 주문을 할 때 또 중요한 게 테슬라 홈페이지에 바로 들어가서 주문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11만 원 크레딧을 받을 수가 없어요. 홈페이지에서 추천 프로그램 설명을 보면 테슬라 오너의 고유한 추천 링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인도받은 사람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주문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이런 경우에 사용 가능한 11만 원의 크레딧을 받게 되고요. 참고로 얼마 전까지는 오너한테도 11만 원을 같이 줬는데 지금은 오너한테는 11만 원은 안 주고 경품 추첨권만 준다고 해요. 크레딧은 차량 인도 완료 후에 제공이 되고 유효기간은 제공일로부터 12개월 동안이니까 꼭 소멸되지 않게 잘 챙기시고요. 내가 11만 원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링크를 오픈한 적은 없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 화면에 지인 주문, 인도된 뭐 이런 화면이 보이는 거 보니까 링크 제공자 화면에서는 확인이 가능한 것 같아요. 추천 링크는 설명란에 남겨둘게요. 중요한 건 꼭 누군가의 이런 추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주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주문하기를 누르고 트림을 선택해요. 트림별 사양도 잘 확인하시고요. 주문을 하고 나서 중간에 옵션 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 시점으로 주문 순서가 밀리니까 옵션 잘 고민하셔서 선택하시고요. 저는 색상이 너무 고민됐는데 일단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주문을 하고 나서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너무 고민이 돼서 테슬라에 전화해 보니까 바꾸면 지금 주문한 걸로 돼서 인도 일정이 뒤로 밀린다고 하더라고요. 주문 수수료 결제까지 하면 주문이 끝납니다. 저는 계약금 300만 원을 내고 주문 취소를 해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주문 수수료 10만 원에 주문 후 디자인을 수정할 수는 있지만 이 금액은 환불이 안 된다고 하니까 취소 관련해서는 잘 생각해보고 주문해야 될 것 같아요. 결제까지 하면 고슴도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걸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또 테슬라에 전화를 했어요. 나중에 테슬라에서 인도 안내 메일이 오면 그때 입력을 해도 돼요. 미리 입력할 필요는 없었지만 저는 그냥 이 1번만 미리 입력해두고 나머지는 인도 안내 메일 받고 나서 입력했어요. 참고로 최초 주문자랑 여기 이 등록 부분에 입력될 차량 명의자가 달라도 되고요. 설문이던 인도 전화던 모든 연락은 최초 주문자에게 갑니다. 여기까지가 주문 과정이고요. 주문을 하고 나서 주문 확인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 안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전화를 못 받았고요. 주문을 하고 나서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20일 주문한 날 주문 확인 메일만 오고, 그리고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주문이 잘 된 건가? 막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디자인 변경 기한 메일이 왔어요. 지금 보니까 이 메일이 없어졌는데 지금도 이 메일이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디자인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메일이었고 기간은 일주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전화는 안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메일 주소는 꼭 자주 쓰는 이메일로 하시고 테슬라는 전화보다는 이메일을 좋아하니까 이메일 체크도 잘 하시고요. 스팸함으로 간혹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메일이 너무 안 온다 하면 스팸함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물론 전화나 문자도 자주 하기 때문에 다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특히 문자도 굉장히 자주 보내니까 문자도 잘 체크하시고요. 이 다음 절차는 보조금 신청인데요. 보조금 신청은 지자체에 테슬라가 직접 하지만 관련 서류들을 테슬라로 보내줘야 돼요. 전화 한 통 받은 거 없이 기다리다가 1월 7일에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이후에 진행된 테슬라 코리아 바로 다음 인도 일정 때 저도 차를 받았으니까 이 문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자에도 설문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인도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보조금 신청 지역 설문 문자는 꼭 기한 내에 응답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뭐야 설문조사한 사람한테는 차를 준다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무한 기다림이 시작되고 1월 21일에 드디어 차량 인도 안내 메일이 왔어요. 이 메일에서 이제 우리가 처음 주문하고 나서 뒤에 나오던 이걸 입력해 마라 했던 걸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인도 가능한 딜리버리 센터로 자동 배정이라고는 하지만 모델 3는 수원 호매실에서 출고를 해요. 저도 호매실이었다가 저는 중간에 잠깐 탁송으로 바뀔 때라 탁송으로 받았지만 호매실로 가서 인도를 받으면 돼요. 등록은 차 명의자로 입력을 하면 되고 신분증 그리고 등본까지 업로드하고 보조금 신청 시에는 예로 체크를 하고요. 트레이드인 여부랑 그리고 결제 방법까지 입력을 하면 돼요. 보험 증명서는 나중에 하면 되고요. 이 트레이드인이 고민되시는 분들은 예로 체크하고 견적을 받고 나서 나중에 안 해도 돼요. 저는 일단 견적 받아보고 다른 업체로 판매를 진행했고요. 이 결제 방법도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정보 입력 기한이 메일에 나와 있으니까 잘 체크하시고요. 언제 이후부터 연락 줄 거다 이런 내용도 메일에 나와 있습니다. 딱 한 달 뒤인 2월 21일에 드디어 인도 전화가 왔어요. 저 받을 때는 올해 보조금 시작할 때여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 보조금 일정에 맞춰서 전화가 온 거였고요. 지자체 보조금 일정이 빠르면 인도도 빠르고 이렇게 따라가더라고요. 아무래도 보조금을 받고 진행하는 거라 지자체 보조금 일정이라든지 자녀 수량 뭐 이런 게 인도 일정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휴대폰 번호로 왔고요. 인도일을 정하고 인도 담당자 명함을 문자로 받았어요. 결제는 6 영업일 전까지 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고 그 이후에 인도 절차는 인도 담당자랑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인도 담당자 관련해서 연락도 잘 안 되고 진행이 너무 힘들었다 이런 케이스도 꽤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뭐 복불복이겠지만 저는 인도 담당하시는 분이 너무 꼼꼼하게 일 처리도 잘해주시고 또 너무 좋은 인도 담당자분을 만나서 다행히도 수월하게 인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인도 전화를 받고 며칠 뒤에 보조금 신청 절차 안내 문자와 구비 서류를 메일로 받았고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등본, 차량 구매 계약서 이렇게 제출을 했고요. 우선순위 대상자 등에 따라서 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니 매일 꼼꼼히 확인해서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내고 나면 지자체 보조금 자격부여 문자가 와요. 그리고 보조금 자격부여 문자를 받고 이틀 뒤에 최종 주문 관련 준비 안내 메일을 받았어요. 이 메일에는 개인정보가 많아서 메일은 띄우지 않고요. 절차가 좀 많아서 제가 이메일 보면서 미리 정리해뒀거든요. 이거 그냥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결제기한, 결제 방법, 차량 등록 관련 내용과 출고 및 인도 관련 내용들이 있었고요. 결제 완료일이 메일에 있으니까 그때까지 결제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돼요. 차 등록은 등록 대행일 경우에는 메일에 나와 있는 등록 관련 서류를 메일로 보내면 되는데 혹시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추가 서류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요. 보험은 메일에 나와 있는 보험 시작일까지 가입하면 돼요. 직접 등록일 경우에는 결제 후에 테슬라에서 등록 서류를 등기로 보내줄 거고요. 세금 계산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보내줄 테지만 그래도 세금 계산서까지 잘 왔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등록을 하고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출고 1일 전까지 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직접 등록일 경우에는 보험은 차량 등록하러 가기 전에만 가입하면 되고요. 그리고 출고 관련 서류가 있다면 메일에 나와 있는 대로 준비해서 메일로 발송하면 돼요. 저는 탁송이어서 서류가 있었는데 홈에 실을 때는 어떤지 모르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결제 완료일까지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직접 등록을 했고요. 차량 등록을 하러 가는 날 보험 시작일을 맞춰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면 돼요. 차량 등록은 어렵지 않더라고요. 보험만 잘 가입해서 테슬라에서 보내준 서류랑 세금 계산서를 들고 구청이나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가시면 돼요. 저는 강서구청에서 진행을 했는데 취등록세 내고 나머지는 강서구청 기준 번호판 21,500원, 수입증지 3,000원, 수수료 2,500원입니다. 수입증지랑 수수료는 현금만 되니까 현금 잘 챙겨 가시고요. 그리고 직접 등록일 경우에는 번호판 달 때 짧은 볼트를 테슬라에서 주니까 꼭 잘 챙기시고요.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인도일에는 차 꼼꼼하게 체크해서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시나 조금이라도 AS가 필요한 부분은 차 받으면서 미리 말해 놓으시고요. 차를 받으면 오토파일럿은 바로 활성화되지 않고 어느 정도 주행을 해야지만 활성화가 됩니다. 오토파일럿의 오토 스티어를 활성화한 후에 주행을 하면 되는데요. 보통 32km에서 40km지만 도로 환경 조건에 따라 다르다고 하니까 스크린 핸들 아이콘이 회색에서 파란색으로 다 찰 때까지 주행하면 돼요. 차선이 잘 보이는 직선 도로를 주행하면 더 빨리 활성화가 된다고 하고요. 저는 받자마자 검수하고 고속도로를 주행했는데 40km 안 달리고 활성화가 됐어요. 160km를 달렸는데도 활성화가 안 되면 테슬라에 연락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인도 일정이 잡히고 나서 꼭 필요한 것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이패스 충전기, 충전 카드는 필수로 꼭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고 취향에 따라서 필요한 액세서리도 준비해 두셔도 되고요. 테슬라 내장 블랙박스를 사용할 거라면 저장 장치도 미리 준비해야 돼요. 저는 다른 건 다 나중에 샀고 키팝, 터치스크린 지문 방지 필름, 휴대폰 거치대 정도만 미리 준비를 했어요. 홈에실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하이패스는 미리 준비해서 인도날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올해까지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이기 때문에 전기차용 단말기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전기차 등록 가능한 모델은 하이패스 서비스 통합 홈페이지에서 단말기 이용 안내로 가서 전기 수소차 구매 탭으로 가면 등록 가능 모델이 나옵니다. 저는 자가 등록 단말기로 구매를 해서 집에서 직접 등록했고요. 자동차 번호가 있어야 하이패스 등록이 됩니다. 저는 주파수 방식인 RF 방식으로 사서 매립하지 않고 팔걸이 쪽에 있는 콘솔 박스에 이렇게 시거잭이 있어서 이쪽에 뒀고요. 한동안 매일 톨게이트를 지나갔는데 인식 안 된 적 없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충전 준비도 미리 해두면 좋은데요. 내가 주로 충전할 곳의 충전기와 충전 카드, 단가 등을 미리 확인해 보는데 전기차 충전 요금이 7월부터 할인 혜택이 줄어들면서 바뀔 예정이라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는 테슬라 전용 충전소가 아닌 곳에서 완속 충전을 하려면 J177이라는 어댑터가 있어야 되고 급속 충전을 하려면 차데모 어댑터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두 개 어댑터는 차량 구매 시 원래 같이 주는 건데 저 받을 때는 지급하지 않고 어댑터 가격을 빼줬어요. 어댑터 지급 부분은 인도전화 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댑터는 직구보다는 테슬라 코리아에서 정식 발매가 되면 구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J1772는 정발이 되어 있고 차데모는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지하 주차장에 충전기가 있어서 봤더니 이렇게 케이블이 없는 충전기더라고요. 이런 충전기는 처음 봐가지고 진짜 이것도 엄청 많이 알아봤어요. 혹시 내가 주로 충전할 곳에 충전기가 케이블이 없는 충전기일 경우에는 이런 전기차 완속 충전 케이블을 별도로 준비해야 돼요. 현대나 기아 대리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로 충전할 곳에 충전기의 충전 카드도 미리 준비해두면 좋아요. 해당 충전기에 충전 카드로 했을 때 가장 저렴하고요. 저는 아파트 카드로 충전하는 거라서 별도의 충전 카드는 필요 없었지만 다른 곳에서 충전할 때 충전 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부랑 해피차저 카드 2개 정도만 발급받았어요. 카드 발급은 차번호가 있어야 발급이 되는데 환경부는 발급할 때 임시로 차번호를 넣고 나중에 바꿀 수가 있었어요. 환경부는 3일 만에 왔던 것 같고 해피차저는 제가 얼마 전에 발급받았기 때문에 차번호가 있는 상태에서 발급을 받아서
번호가 없어도 발급이 되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테슬라 내장 내비게이션이 길 안내도 이상하고 과속 카메라 안내도 없기 때문에 휴대폰 거치대를 미리 준비해서 인도일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취향에 따라서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튜닝을 할 거라면 어떤 걸로 할지 미리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 매뉴얼은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관리 페이지로 들어가면 다운받을 수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 오류인지 영어 버전으로만 나오더라고요. 구글에 테슬라 모델 3 매뉴얼이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한국어 버전 주소가 나오니까 다운받아서 미리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 영상이 테슬라를 주문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